네, 국내 기업 순위 1위 삼성과 10위 한화가 이른바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삼성이 계열사 4곳을 한화에 전격적으로 매각한 것인데요. 순수하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윈윈 전략이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나온 얘기는 내일이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취임 27주년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12월 1일이. 관행대로 특별한 뭐 기념식은 없다고 하고 삼성 사장단 인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렇죠. 이번에 빅딜이 있은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일본에 출장을 갔거든요. 출장 갈 때 신종규 IT 부분 사장이랑 같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게서는 말이 많거든요. 왜냐, 삼성의 원래 원칙은 신상 필벌인데 지난 삼성전자 실적 좋지 않았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신종규 IT 부사장이랑 같이 간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외에 뭐 가전의 윤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권호연 부회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정기 인사가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빅딜이지 뭐니 이렇게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원래와 좀 다르게 조직 안정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열 실장님은 어떻게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좀 와병 중이어서 이번 사장단 인사는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와 안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회장께서 이제 부재 중이시니까 뭐 비서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총의를 모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원로그룹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본격적 빅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이 이번에 이제 한화에 판 회사가 방산업체 두 곳하고 이제 그 화학업체 두 곳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이름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삼성 테크인, 또 삼성 탈레스, 그리고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 이렇게 네 곳인데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삼성 테크인하고 삼성 탈레스는 방산 회사고요. 그러니까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들 흔히 잘 아시는 K9 자주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력 기종이죠. K9 자주포를 이제 하는 그 세계적인 정밀 기계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 정찰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탈레스 테크인을 하나가 인수하면서 일약 국내 방위사업 1위 업체로 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토탈과 삼성 종합화학은 화학회사예요. 특히 토탈 같은 경우는 알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 공급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주유소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삼성 종합화학은 폴리에스테르 원료 뭐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기본 원료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4개 회사는 결론적으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매각 금액이 지금 뭐 한 2조 원가량 1조 9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1997년 외환위기 후 이렇게 기업 간의 인수합병 규모로는 이제 최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이렇게 계열사 4곳을 한 번에 매각한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삼성이 이제 현재 딜레마에 빠진 게 전교 1등 딜레마입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국내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1등 지키는 것도 힘든데 1등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험 과목이요. 예전에는 암기 과목으로 막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운 창의성을 앞세워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시험 과목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삼성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하는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제 최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면 왜 이 시점에서야 이제 하게 됐는가 하는 그 시기 문제가 조금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외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고
특히 이제 화학의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삼성이 이제 이 방위 산업의 특성 자체가 내수 그리고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해외에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제 국내 1등으로 과연 이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에서 이제 매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그룹의 내부 사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어떤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그 새로운 리더십의 스타일과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고민이 있었다.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그룹이 이제 지금 액션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이제 2조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재계순위 10위에서 9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렇게 몸집을 좀 불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그룹의 경우는 이제 그 핵심 산업의 약점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이제 키운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예를 들면 이제 방위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한화그룹의 방위 산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재래식 무기 중심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첨단 예를 들면 뭐 레이더라든지 관찰 장비라든지 이런 그 첨단 무기 쪽으로의 그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한화그룹의 그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요. 뭐 종합화학이나 이제 토탈을 인수함으로써 그 한화그룹의 그 화학 분야에서 이제 마켓 셰어가 3위, 4위에서 이제 그 1위로 그 뛰어오르는 이제 그런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한화그룹도 이제 예를 들면 오랜 그 경영 공백에서 다시 이제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던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그 존재감을 보여줄 이제 그런 또 소재가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거 뭐 2조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한화 2조 원을 그 어떻게 조달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갤러리아 백화점을 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맨 처음 재계순위 10위인 기업이 1위 기업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는 소문이 삼성에서 뭐 8천억을 빌려줬다. 뭐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먼저 지금 제의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들리는 게 3개월 전이다, 6개월 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서 이해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의했다라기보다 작년 말에 이건희 회장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속도를 낼 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2조 원 가까이 뭐 양쪽에서 그 돈 이야기가 있기 전에 결정이 난 것 같고 8천억을 뭐 삼성에서 빌렸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근데 하나 입장에서는 석유화학 사업이 지금 75달러까지 석유가 내려간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대금 마련 때문에 하나 자체에 대한 불신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일단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한화가 다우케미컬 인수를 위해서 돈이 있었다. 1조 5천억 정도 있었다. 이걸 활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윳돈이 있군요. 그리고 유리한 점은 갤러리아 백화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세계와 롯데가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갤러리아 백화점 정도라고 한다면은 큰 가격을 불러도 양쪽에서 매입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갤러리아 매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은 가능합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신세계라든지 그 롯데의 그 유통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격 그 삼성동 부지가 10조 5,500억이라고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이 이제 앞으로 뭐 전자와 금융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 그 삼성의 전체 사업 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 같습니까? 흔히들 다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번 빅딜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그 후계 구도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그 전자와 건설 부문까지 아우르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밀고 나가고요. 나머지 원래 화학 분야는 이부선 사장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부진 회장이 지금 호텔 쪽으로만 쪽 하게 되는 거죠. 하는 거죠. 예, 화학 분야는 하나로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제일기획을 비롯해가지고 요 몇 가지 그 광고 미디어 사업이라는 이부는 이서연 사장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예. 어쨌든 삼성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할아버지 한국 최고의 기업, 아버지 세계 최고의 기업, 이번에는 그럼 어떤 아젠다를 넣을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의 사업구조 재편이 이제 신호탄이 올라간 거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더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하고 빌딩 아파트 만드는 회사하고의 기업 이미지가 이게 잘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빅딜의 수준을 좀 넘어서는 좀 더 강력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번 그 인수 합병으로 일단 뭐 당사자들이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불안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퇴근할 때는 삼성맨이었는데 출근하니 뭐 하나맨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인데요. 하루아침에 한화 직원이 된 삼성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에서 또 한화의 가족이 된다길래 삼성 배지를 처분한다라고 써 있고요. 재계 1위 그룹 사원에서 이제 9계단을 내려가게 된 사원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삼성으로 입사했는데 이제 뭐 한화도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뭐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금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야구로 비유를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 그 2군 선수보다는 오히려 그 한화의 1군 선수가 더 훨씬 더 출전 기회도 많고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처우라든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양쪽 그룹에서, 딜을 하면서, 이제, 뭐, 고용보장이라든지, 처우 수준의 뭐, 일정 기간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화그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직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겠지만,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처지에 놓인 삼성맨들이 한 7,500명 정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삼성 토탈 지난해 연봉 그 평균이 9,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케미컬 직원의 평균 연봉이 6,78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그림이 나오시는 것처럼 삼성 테크윈도 마찬가지로 7,900만 원에서 5,400만 원 많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봉만 보아서는 이렇게 이게 삼성맨에서 하나맨으로 된다는 것이 손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대신 딱 한 가지 회사에서 적어도 이렇게 7,5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일과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적어도 회사에서 이메일로 또는 뭐 동영상으로 요즘 이제 동영상 찍어서 보내기 쉽지 않습니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됐다라는 양해라든지 이런 정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인적 자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전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빅딜이 이미 뭐 성사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아니 그 전이라도 그 후라도 사람 마음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요. 마음 달래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비대위도 이제 일부 구성하고 뭐 사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그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직원들에 대한 지금 그 뭐 고용 승계라든지 고용 조건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빅딜의 어떤 조건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참고로 제가 뭐 이게 방송하기 전에 전화를 통해 보니까 삼성 토탈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합작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아주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전체 평균 연봉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해명을 하던데요. 지금 삼성 프랑스 희한하게
프랑스 회사들이랑 예. 같이 이렇게 50대 50으로 삼성 이렇게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삼성 종합화학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삼성 토탈 같은 경우 같이 50대 50 지분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속감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런 건데 예. 삼성에 소속돼 있다는 그 소속 안정감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거에 바뀌니까 연봉과 무관하게 그 불안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번 그 빅딜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이제 뭐 서로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김승현 회장의 복귀를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3세들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물론 나이 차이는 뭐 15살 나는데 하버드 때 동문이라고 그래요. 김동관 실장. 이 추진 주체는 어디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물론 이제 그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의 세계라는 건 이제 굉장히 냉정하고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서로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사업과 경영 차원에서 양쪽 그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화학과 방산에서의 어떤 뭐 국내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이 이제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판단에서 이걸 이제 팔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하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어떤 그 약점 보완이라든지 규모의 경제 뭐 달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이 두 필요성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김성현 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삼성 테크윤이 이제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방산업체를 팔아라 이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고민하다가 테크윤이 이제 종합화학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플러스 화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몰딜이었는데 이게 스몰딜에서 이제 빅딜로 이제 두 양쪽의 최고 경영자들이 만나면서 스몰딜을 빅딜로 키운 뭐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빅딜을 뭐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다. 순수한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이 경영 승계 구도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빅딜을 통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전자금융건설,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호텔, 그 화학은 이제 뭐 매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소연 사장이 이제 패션과 광고, 제일기획 이걸 만든 구도가 이제 뚜렷해졌는데 앞으로 그 경영 승계 구도하고는 어떤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삼성 1.0 시대, 삼성 2.0 시대, 이제 삼성 3.0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 삼성 3.0 시대를 여는 이제 하나의 이제 서막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제 그 3세로의 이제 고용 승계 작업이, 그 경영 승계 작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3세들 간의 이제 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고요. 예를 들면 전자금융 서비스, 중공업 건설 등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단초가 되는 그런 빅딜이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제 삼성 3.0의 시작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예를 들면 이제 1.0은 국내 최고 기업이었고 뭐 2.0은 이제 글로벌 컴퍼니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3.0 시대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좋은 그러니까 그레이트 컴퍼니를 만들어가는 이제 굿 컴퍼니에서 그레이트 컴퍼니로 G2G로 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책임이 이제 삼성 3.0 시대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삼성 하나 이 빅딜 이제 성사가 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이런 그 뭐 그 전후에서 선택과 집중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1위 기업이 그 삼성이 자신의 그 알짜이지만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판다라는 예. 것은 계속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유통 부분 말씀드렸는데 신세계와 롯데는 그야말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편의점 같은 경우요. 24시간 벌어지는 편의점도 지금 막 느리는 추세가 있고요. 예. 마트라든지 유통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는 외국까지 들어와서 이케아가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기업 집단이 일할 수 있는 걸 따로 모아놨지만 이제는 대기업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래서 예전처럼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이 하는 거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유한 경제평론가,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